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 결과 마지막 1일에 한울종합복지관에서 투표에 참여한 81명을 포함해 미 중서부 지역에서는 등록인 2,792명 중 1,647명이 투표에 참여해 58.9%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의 투표율 46.2%,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율 46.2%보다 이번 선거에서 12% 이상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집계에 따르면 한울종합복지관에서 투표한 903명을 비롯해 디트로이트 398명, 인디애나폴리스 252명, 세인트폴 94명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엿새간 4개의 투표소에서 1,647명이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를 마감 시간 오후 5시를 앞두고 3분 전에 도착한 김완수, 노회영 부부가 마지막 투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노회영 씨는 투표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5시간 계속 달려와 투표권을 행사하고 나니 마음이 흐뭇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김완수 씨도 아이가 화장실에 간다는 것을 참으라고 하면서 차를 몰아 시간 내에 간신히 도착했고 비록 몸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 정치에 참여해 나의 뜻을 표시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우창호 선거 영사는 비가 오는데도 마지막까지 총선에 참여해준 한인 동포들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투표소 그리고 지금 오늘 4월 1일까지 한 투표소의 투표지, 투표 관계서류를 모두 이제 취합을 해서 4월 2일 날 이제 오해공항으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해공항에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시카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추천위원님, 위원장들이 다 이제 EPI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는 한국의 정당 참가인들이 직접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지 봉투를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18시 투표가 종료가 되면은 다시 개표소로 이동을 해서 다시 개표소에서는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개표를 시작을 합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 등록한 유권자 수는 국외 부재자 11만 9,897명과 재외선거인 2만 8,092명으로 총 14만 7,989명으로 제21대 총선에 비해 13.9% 감소한 바 있습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횡랑을 통해 국내로 보내지며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외교횡랑의 재외투표수를 확인하고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 시, 군선관위에 보내 4월 10일 수요일 한국 내 투표와 함께 개표합니다. 구글 크롬의 비공개 브라우징 기능인 시크릿 모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구글이 수십억 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 시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구글이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 기능을 이용할 때에는 기본 설정으로 타사 추적 기능은 끄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구글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를 못하도록 차단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이미 50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 측은 우리는 이 소송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원고 측은 원래 50억 달러를 청구했지만 금전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합의는 지배적인 테크 기업의 정직과 책임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합의를 통해 수십억 건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구글이 몰래 수집하는 것을 막는다고 자평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던 조종사가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경 비행기가 추락한 후 구조됐다고 델러웨어 카운티 보안관실이 전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델러웨어 카운티 공항에서 사고가 났으며 개종은 싱글 엔진 파이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시 조종사는 비행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머물다가 소방관들에 의해 구출됐으나 이 사고로 공항 인근에서 산책하던 부부들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약간의 외상과 화상을 입었다고 관계자 측은 전했습니다. 아마도 추락한 비행기 잔해에 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비행기는 블루밍턴에서 출발해 델러웨어 카운티 공항 활주로로 향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나 추락한 것이라고 보안관실은 전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는 2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독교 단체 및 교단별 연합으로 시카고 지역 복음화에 힘을 모으고자 준비하는 교단별 연합 찬양제 홍보와 준비를 위한 목회자 모임을 나일스 한 식당에서 가졌습니다. 시카고 지역 교회협 소속 17개 교단을 대표해 모인 목회자들은 연합으로 모일 경우 장소의 규모 문제와 기존 찬양제와의 차별성, UMC와 GMC의 분리 등 시급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영문 목사는 이날의 모임이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변화를 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열매를 위해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시카고 지역에 지금 교단이 한 1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교단 대표자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카고 지역에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연합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9월 15일 날 교단별 찬양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대표자들 초청해서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한편 시카고 기독청년연합회는 오는 6일 토요일 오후 6시 베델 장로교회에서 연합 부흥회를 갖는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재미 대한체육회가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 옥스퍼드 호텔에서 2024 정기 대의원 총회 및 선거를 개최하고 제22대 재미 대한체육회 회장의 정주현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신임 대의원으로 LA체육회 이만희 회장, 워싱턴주 체육회 정문규 회장 등에 대한 인준장이 수여됐습니다.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에 이어 열린 선거에서 정주현 회장이 연임되었으며 홍현구, 박부연 감사도 연임됐습니다. 한편 재미탁구협회는 오는 6월 22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제6회 재미 대한탁구협회 장배 탁구대회를 연다고 소개했습니다. 운전하던 한 여성을 유괴하려던 레이카운티 거주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30일 노스 시카고 지역에서 용의자 조나단 카라스코는 레이카운티 보안관에게 검거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25일 41번 국도를 달리던 차량을 쫓던 그가 타이어가 펑크 났다며 피해자인 22살의 위스콘신 거주 운전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차에서 몸을 녹이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그 여성을 태우고 운전했으며 이후 여성은 기회를 보다 차 문을 열고 간신히 도망쳐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관은 용의자가 차 안에서 성적인 말을 피해자에게 건넸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카메라 추적 끝에 그를 찾아낸 것입니다. 레이카운티 보안관실은 용의자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히고 추가 피해자는 847-377-400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